이 인규 새끼 죽은 거 같음. 왜냐하면 일단 얘가 좀 죽어야 스토리 진행이 될 듯. 그리고 예고편에서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지선우가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민현서면 지선우가 얘를 죽일 이유가 1도 없고 박인규가 죽은 사람이면 말은 되니까. 그리고 예고편에서 지선우 얼굴이 좀 침착한 거 보면 인규 자식이 죽은 듯. 민현서가 죽었으면 저런 얼굴일 리 없음. 태호가 오늘 이 자식 죽인다 한 거 보면 태호가 죽였네. 김희애가 밀어서 죽였다는 의심을 사는 거면 박인규가 떨어져 죽은 듯. 박인규가 떨어지면서 손 뻗었고 늘어진 흰 스카프가 잡히고 뭐 그런 클리셰일 것 같은데. 이태호한테 경찰이 찾아오는 것도 민현서가 아니라 박인규가 죽어서 둘 사이에 오고 간 거래랑 평소 원한 관계 같았던 사이여서 그런 것일 듯. 부부의 세계 김희애와 박해준의 격렬했던 파국의 파편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두 사람의 주변부터 상처내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10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22.9%, 수도권 기준 25.9%를 기록, 자체 최고를 또 한 번 경신하며 동시간대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이는 지난해 스카이캐슬이 기록한 24.6%를 넘는 것으로 역대 JTBC 드라마 시청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서로를 향해 죽일 듯 달려드는 지선우와 이태호 관계는 끝났으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세계였던 두 사람은 이제 상대를 인생에서 도려내야만 완벽해질 수 있었다. 지선우는 그 현실의 낙차를 체감하며 몰아치는 감정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파국의 여진은 그들의 주변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엄습해왔다. 여다경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우연히 마주친 민현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하긴 한번 바람 피운 남자는 또 피우기 마련이니까라는 말로 여다경이 세운 완벽한 부부의 세계를 흔들었다. 고산을 떠나라는 여병규의 강압에 지선우는 따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태호부터 멀리하게 했어야 한다라고 비수를 꽂더니 나와 내 아들을 지키겠다. 이걸로 지켜야 할 선은 없어졌다고 선전포고했다. 이어 지선우는 김윤기에게도 넌 의사도 아니야. 내 아들한테 2번 다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렸고 김윤기가 지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여병규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배신감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날 김희애와 박해준을 둘러싼 듀얼킹 관계들이 거세게 흔들렸다. 지독하게 서로의 목을 졸랐던 지선우와 이태호의 파국이 또 다른 부메랑이 되어 덮쳐왔다. 이태호의 계략으로 고일임과 손재혁이 결국 무너졌다. 또 고산역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과 피가 묻은 채 나딘고는 민현서의 목도리는 충격을 안겼다. 꼬일대로 꼬여 팽팽하게 당겨진 관계의 실타래가 기어이 끊어지며 맞은 엔딩은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지선우와 이태호 사이에 끊어낼 수 없는 감정들이 두 사람과 주변인들까지 올가매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야 보여. 집착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게 한다는 고일임의 말처럼 지선우와 이태호는 상처를 내면서도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둘 수 없었다. 둘 중 한 사람이 망가져야 실체가 명확히 보일 지선우와 이태호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 한편 방송 말미 공개된 11회 예고편에서 고산역 의문의 추락사고는 선우와 태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들에게도 강한 여파가 몰려온다. 밤늦게까지 이태호를 기다리던 한다경은 석연차는 그의 행동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고 김윤기는 추락사고와 관련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지선우에게 밝힌다. 그날 밤 그들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었던 걸까? 민현서에게 둘러준 머플러가 지선우의 발목을 잡게 되고 지선우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된다. 또한 여다경은 무엇인가를 목격한 후 충격에 휩싸이고 이태호에게 경찰이 찾아오는 모습이 그려지며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부부의 세계 11회 예고에서 이학주가 사망하고 김희애가 용의자로 몰리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다. 24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 10회에서는 지선우가 박인규에게서 민현서를 구출해 울산으로 보내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지선우는 고산역에 민현서를 데려다 준 후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둘러주며 기차로 배웅했다. 민현서는 기차를 타기 직전 박인규에게 들켰다. 지선우는 플랫폼에서 민현서의 가방을 발견했고 민현서를 찾아 나섰다. 대합실을 나오는 순간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시신과 함께 자신이 민현서에게 준 머플러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한편 이어진 11회 예고에서는 박인규가 민현서에게 그 인간이 돈만 가져오면
너랑 나랑 고산 바닥을 뜨는 거야 라고 말했고 미면서는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제발 그만하자라고 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분과 엄마가 떠날까봐 두려운 한이. 그러면서도 서로 간 입장을 인정하며 각자 나름의 선택에 도달하게 되는 대면의 여정. 촬영 전 리허설 없이 정은경. 장선 배우에 대한 믿음만으로 진행된 이 시퀀스는 그간 영화에서 리버스샷을 잘 활용하지 않았던 박 감독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한 장면이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분과 어떻게든 영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한희의 클로즈업을 통해 그녀들의 얼굴 안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포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대면입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혹은 같이 살고 싶어도 서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감정과의 대면. 어쩌면 영분이 한이에게 모진 상처를 주며 떠나려고 하는 것도 버림받을까봐, 잘못될까봐 하는 두려움에 대한 도망이고요. 박 감독의 고백에 따르면 바람의 언덕은 박성경 영화 속 인물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는 영화다. 스틸플라워 아담, 제꽃의 아담과 해별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무섭다, 두렵다는 말이 바람의 언덕에서야 비로소 영분과 한이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관객을 만나는 것 여전히 어렵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며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관객과의 더 깊은 만남을 꿈꾸다. 바람의 언덕을 통해 두려움과 대면하는 용기를 조금이나마 얻게 되었다는 박 감독은 조금 더 관객과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시네마를 선택했다. 박 감독이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의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섹션에서 제꽃을 사랑하는 관객들과 함께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 지역 영화 커뮤니티들과 영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한 번 바람의 언덕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그간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상영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람의 언덕처럼 공동체 상영에 지역 순회 개념을 더한 배급 방식은 사실상 처음이기에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박 감독은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의 외형적인 성공보다 그 과정에서 대면하고 나누는 관객들과의 다양한 이야기와 질문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커뮤니티 상영에서 오갔던 각양각색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바람의 언덕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 연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를 진행해보니 지역 영화 커뮤니티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열정과 저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하죠? 대다수 독립영화들은 운 좋게 개봉 기회를 얻더라도 일부 상영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시간대를 전전하다가 겨우 2주 만에 내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영화 커뮤니티를 찾는 관객들은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영화 관람과 감독 배우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로드쇼는 영화 상영 주최, 감독, 관객의 바람을 어느 정도 함께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가 독립영화의 열악한 상영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봉을 겪은 독립영화 감독들이 느끼게 되는 패배자라는 감정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장 개봉 전 공동체 상영을 통해 지역 관객들을 만나게 되면 독립영화는 적어도 2달 동안의 상영 기간을 보장받고 관객들과 더 깊게 영화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의 영화들보다 확장된 세계관, 그간 독립영화들이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공동체 상영 배급까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새로움과 대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박 감독을 보니 문득 그의 다음 작품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제주도에 관한 영화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기작보다 오는 23일 개봉을 앞둔 바람의 언덕을 통해 관객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극장 개봉 후에도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던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 상영회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객과 좀 더 가까이 깊게 대면하고 싶어 그들 곁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람의 언덕의 힘찬 도전은 계속된다. 극중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선우 역을 연기하는 김희애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다양한 주얼리 포인트로 세련된 무드를 연출했다.
아!